네, 안녕하세요. 다시 월요일 징계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김남호 선생님이 안 들어오신다고 해서, 못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세 명이서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근황 토크 정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이제 다시 방학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조금 바빠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의문점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할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평범한 일주일 지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중에 이제 이거를 어떤 큰 교재를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문제 자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 클로즈 리전 뭐 이렇게 리전 나오니까 그걸 찾아봤는데도 어, 확실한 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는 좀 바빠서 가지고 문제는 거의 못 풀어봤고요. 그냥 좀 참관하는 느낌으로 오늘도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남호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정리 같은 거를 해주셨는데 그 대신에 제가 먼저 책을 조금 이제 공유를 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일단 조금 크게 이렇게 하면 아마 더 잘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도메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왜냐면 이제 다변수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이게 이제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레인지가 이제 공역이죠. 그래서 정의역하고 공역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어 그래서 4.1절에서는 이제 정의역하고 공역 요걸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상태가 조금 네, 안 좋은데 일단 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인풋 베리어블을 이렇게 넣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w인데 뭐 연산을 열심히 해서 나오겠죠. w인데 이걸 이제 아웃풋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영역에서 x, y들을 지금은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x, y들을 뽑아서 그거를 f에 대한 연산을 해가지고 z축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찍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3차원 어떤 공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선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4차원에 대한 어떤 뭐 도형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각화를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보통 어디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다는 거를 이제 이런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바운더리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인테리어 포인트랑 이제 바운더리 포인트 이렇게 나와서 약간 그 뭐 복소나 이런 거 할 때 저도 이제 위상수학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닛 디스크를, 그러니까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죠. 원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오픈인 얘가 이제 오픈인 디스크를 만들었을 때 안에 있는 애들은 요거를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보통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네이버후드와 이제 이 오픈 셋이 다 포함되면 이제 인테리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경계면에 그 점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경계면이 포함을 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경계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애들을 closed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운디드랑 언바운디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바운디드라는 것은 어 뭐죠? 그 픽스드 레디우스의 고정된 이제 반지름이 고정된 이제 디스크가 이제 안에 있는 애들을 이제 바운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언바운디드는 그렇지 않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런 애들이 바운디드고 이런 애들이 언바운디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메인이 지금 x, y 지금 이게 식이 요렇게 된 상태, 요런 이제 식을 가져다 놓고 여기가 이제 도메인이 요 영역이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형태, 그래서 이제 경계면이 y는 x제곱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요 부분이 바깥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면이 y는 x제곱인 상태, 그 부분이 되고, 그리고 y가 x제곱보다 큰 부분이 안쪽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와 언바운디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제 그 포물선 내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언바운디드로 봐야 되는 거죠. 그 길이가 특정한 길이의 디스크 안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의견이나 아니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코멘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벨 커브는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린 것들을 레벨 커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surface는 요 표면이죠. 요 표면. 요 표면을 surfa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레벨 커브는 등고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등고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레벨 서페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4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이제 레벨 서페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이따 문제 풀 때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인테리어 포인트랑 바운더리 포인트랑 이런 게, 그러니까 인테리어 포인트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애들. 아까처럼 이제 뭐 아주 작은 구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 기준으로 반지름이 아주 작은 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인테리어 포인트고, 그리고 경계면에 있으면 바운더리 포인트다라고 하는데, 그 오픈이냐 클로스드냐에 대한 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로는, 좀 생각하기로는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그 내부에 있으면
내부에 있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그 오픈 그 디스크나 2차원에서 디스크나 3차원에서 볼을 만들었을 때 그 볼을 그 아주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 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내부고 또 바깥 그 반대로 그 특정한 엡실론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면 외부잖아요. 그거 사이 두 개의 경계에 있는 거를 경계점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줄에서 마지막 줄에 있는 걸로 약간 그 클로즈나 오픈이 좀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볼로 정의가 됐으니까 인테리어 포인트 그 어떤 영역이 모두 이 인테리어 포인트로 채워져 있으면 오픈이라고 보고 만약에 region is closed 인테리어 모든 그 외부 모든 경계를 포함하는 영역이면 클로즈드로 보겠다. 요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일단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의도적으로 약간 에필론 델타 이런 걸 안 꺼내려고 그냥 약간 말로만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책에서는. 네, 아무래도 뭐 저변섬수 파트는 엡실론 델타가 그렇게까지 막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네. 혹시 또 다른 커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뽑아서 올렸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게 17번, 19번, 20번에 이 문제가 이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제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답을 확인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얘는 오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일단 문제를 보면 fx가 y 빼기 x로 주어진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도메인은 R2고 그다음에 레인지는 그 R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커브는 그냥 얘 C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운더리는 딱히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노 바운더리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도메인이 오픈이냐 아니면 클로스드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라고 돼 있는데 사실 둘 다 아닌 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제일 먼저. 저도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저는 처음에 얘를 오픈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픈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오픈이면서 클로즈는 뭔가 진짜 그게 좀,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DK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0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인 거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그쪽 어디 보면 네, 답을 다 볼 수 있어요? 답을 다 갖고 계세요? 네, 답은 네, 저는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거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근데 그 네 문제 중에서만 공통점 찾으면은 도메인이 R 스퀘어네요. 그쪽 네, 여기는 오픈 그 클로즈도 돼 있는 게. 네, 이변수로 지금 여기가 이변수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변수도 있기는 있어요. 요 밑으로 가면 여기 밑에 어디였지? 여기가 이제 3변수를 다루는 부분이고 거기 여기도 이제 잠깐 저 좀 볼 수 있어요? 네, 3변수 쪽. 3변수 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음. 53번 죄송한데 혹시 빨리 볼 수 있으면 53번 답을 좀 볼 수 있어요? 답은 잠시만요. 찾아야 되는데 일단 아, 아니 한참 걸리면 뭐 아, 다음. 네네네.
이거는 음. 그려라라는 거라서 아, 이거는 아까 ABCD는 아니군요. 네네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ABCD처럼 돼 있는 거는 일단 3변수는 없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뭔가 R제곱이 가지는 특징인가 싶어서요. 어, 그게 실수 전체 평면이니까 실수 전체 평면이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이라서 그 도메인이 보스 오픈 앤 클로즈드라고 적힌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실수 그런 전체가 건가 싶어서, 예, 아까 R스퀘어 그게 답이 있으면 걔도 오픈 앤 클로즈인지 알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원래 책 내용에서 그걸 못 찾아내겠어요. 클로즈를. 음, 어디 정의해서, 저도 답을 일단 오픈으로 저는 했는데, 클로즈라고 하네. 저도 얘가 왜 클로즈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레디우스가 몇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구나. 클로즈는, 예전에 그 오픈셋 클로즈셋 정의 공부했을 때는 뭐 그 리밋 시퀀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많이 복잡하게 정의하던데 뭐 음, 그런 거는 책에는 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클로즈드를 책 내용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는 조금 미완으로 일단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혹시 뭐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이제 슬랙에 남겨주시면 정말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징계수도 들어와 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스 오픈 앤 클로즈가 약간 좀 충격이었는데 이게 동시에 가능한가? 이게 일단 네 충격이었고 나머지는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네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극한을 취해서 극한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라서 얘는 그냥 때려 넣으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0, 0 때려 넣으면 이제 요 값이 죄송합니다. 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0, 4 때려 넣으면 요 값이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도 그냥 극한 계산하는 거 연습용으로 이제 넣어봤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얘를 31번하고 32번 같은 경우는 연속인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해서 31번의 A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L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빠졌네요. 플러스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1사분면 아니죠. 음수도 되잖아요. 아, 음수도 되는구나. 0만 빼면 되죠. 0만 빼면 되는 부분으로, 네, 요거는 고치겠습니다. 0만 빼는 부분. 0만 빼면 되는 부분으로 고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의 A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되니까 X랑 Y가 다르기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전체 실수가 된다는 것을 그 R2 평면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는데 일단 보면 y는 x 4제곱 y가 이제 x 4제곱보다 큰 경우는 1로 가고 1이고 그리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1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0이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4제곱이 있고 요 영역에서는 1이고요. 그리고 요 영역에서도 1이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0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경계면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랬을 때 이제 0,1로 가면 극한값이 존재를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x가 0 근처고 y가 1 근처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일 거고, 그 다음에 2,3의 경우는 여기가 3인 경우에는 이거 맞지 않죠. 그리고 3인 경우는 3이면 여기군요. 여기니까 얘가 0이겠군요. 네, 얘가 0으로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실수가 조금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0,0으로 보내는데 0,0으로 보내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조금씩 극한값의 결과가 조금씩 달라져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뭐 y는 x에 해당하는 쪽으로 이 경로를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니까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4제곱이 더 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면 이제 0이 나올 거니까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 아무데나 이렇게 극한을 적용을 해서 들어간다고 그 극한 값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올 거니까 얘네 둘이 다르고 얘네 둘도 다르고 해서 이제 극한 값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또 있으신가요?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스줄 채널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예, 기초 다변수였나? 거기서랑 뭐 다른 데서 약간 비슷한 문제가 꽤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네, 채팅에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아, 익숙한 것 같아요. 채팅이요? 예, 얘도 어느 쪽에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 그 2차원에서는 그 미분을 방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지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일변수처럼 좀 쉽게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그거 측면에서 이런 예제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이제 직문수 할 때 나왔던 거죠. 어, 뭐 몇 번 보였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다변수 미적분학 렉처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저는 직문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극한을 정의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수 평면해서 저 계속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수 평면이 뭐 중간에 찢어지거나 구멍 뚫리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이 아예 없으니까 경계점이 공집합이고 외부도 공집합이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클로즈면서 오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거는 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가 아예 없으면 경계점이 아예 없으면 그냥 모든 경계점을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음, 그렇게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당장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네, 뭐 슬랙에 남기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이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공유해 주실 것들이 있으시면, 네,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모프 문제 중에 몇 문제 푼 게 있어서 그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번 주 건데, 한 1분 동안, 1분 정도 이제 먼저 그냥 이거 먼저 보면, 어, 문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고, 그래서 아까 이제 푸신 걸 하는데 저는 다 이걸 오픈으로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계속 궁금하고요. 마지막 문제는 푸신 것처럼 해서 어, 네, 보니까 좀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거에 보면 제가 요거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 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제 요거 두 개 요 조건으로부터 요거를 해서 얘가 0이면 이제 이거 또는 이게 이제 0으로 해서 첫 번째 x 프라임 절대값 그 크기가 0이다에서는 점이 나왔고 2 프라임에서 0이 나온 거에서는 어, 직선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가 0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인 세타가 0이면 이제 세타가 0이나 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이 반대든 여튼 그 상수배 스칼라배라는 뜻이니까 그 2 프라임을 1 프라임의 그 스칼라로 놓고 어,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일단 그 xi 프라임이 cx 프라임 i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해가 x 프라임이 이런 그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올 거고 근데 k는 다 달라도 되는 거고 일단은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뭐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기보다는 그냥 어 일단 좀 거칠게 그냥 감으로 풀었는데 얘가 요런 형태가 되면 요 C가 나오면서 C가 상쇄돼서 요 꼴이 나올 거니까 어 X 원래 그 XT의 XI 번째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이 될 거니까 이거는 요게 요걸 우리가 그 스칼라 함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직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자신 있게 푼 건 아니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풀어내려고 하는 심정에서 푼 거라 좀 사실 이 풀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읽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직선 또는 그 일부임을 밝혀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 일부임을 밝혀라.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 풀이가 맞다면 이 두 개는 직선이고 근데 어느 직선의 일부가 있을까요? 영. 저는 약간 뭔가 되게 특수한 케이스에서 막 선분으로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런 약간 단서 조합이라 네, 해야 되나 그런 거죠. 달아놓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있어요. 얘는 분명히 점이니까 음, 얘는 직선은 일단은 아니라서 음, 확실히 직선의 일부라고 했던 만약에 취지가 얘거나 아니면 이 풀이가 맞으면 아마 얘 때문에 저렇게 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는 얘는 얘도 뭔가 무한 이게 어떻게 되죠? 그림 DK님 푸셨으면 아마 이거 그림으로 그리셨을 텐데 이게 이게 뭔가 얘가 있으니까 어디 한쪽이 끊길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되죠? 제가 감이 잘 없어서 아, 어, 익스포넨셜은 그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정의역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값이 튀어나오긴 할 거고 앞에를 전체를 스칼라로 볼 수 있다면 직선이 맞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얘가 부호가, 여튼 얘는 C 빼고, 얘만 하면 그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가 이 C의 부호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부호를 하여튼 뭐, 얘 부호는 고정돼 있을 테니까, 얘가 뭔가 절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라든가, 이렇게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간 뭔가 찝찝해요. 얘는 그냥 완전 무한 직선일 것 같은데, 얘는 점이고, 얘는 뭔가 반직선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뭐죠? 경계면이 열려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쨌든 직선이 두 번 미분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경계면이 X, 열려 있으니까. 네, 경계면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그런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니, 그럼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2급이라는 게 두 번 미분 가능하다 아닌가요?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미분 이쪽에서, 열려 있으면, 네네, 둘 다 열려 있으면, 그러면 되나요? 네, 미분은 가능할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선분이다, 이렇게 되지 않나 음,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열린 선분이겠죠? 음, 끝에가 닫혀 있지 않은 선분.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직선은 아니잖아요. 무한히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은 아니니까, 그런 네. 경우에도 이제, 근데 걔도 이제 어쨌든 직선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 일부라는 것을 넣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근데 얘는 어때요, 그럼? 얘를 2급 곡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도 사실은 뭐 미분 한 번 하면 빵인데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빵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 그런가? 두 번 음, 미분했을 때 연속이어인 게 그 C2 커브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점은 두 번 C 하면 이렇게. 아, 저는 계속 뭔지 모르겠어요, 잘. 미분이 정의가, 미분, 미분이 정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없으니까. 음,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그, 교동 선생님 힌트를 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단순해진 건 이제 요게 U 절대값인데, 위에서 보면은 뭐가 U였죠? T를, 요렇게 했는데, 이제 T를 이쪽 양수 쪽으로만 치면 그냥 U로 뽑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매개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4 플러스 9U 제곱을 통째로 이제 U로 해서 한 번 더 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다시 이게 지금 그 문제 자체가 S로 매개화하라고 했으니까 T를 S로 다시 거꾸로 한번 표현을 해서 T 제곱이 이렇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T하고 T3분의 2, T하고 T3분의 2승이니까
요 t하고 이거의 3분의 2승 해서 이렇게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음, 적분하고 이런 걸 다 성공을 하신 거네요. 근데 네, 저도 네, 했는데 이거 통째로 해보라 그래서 막상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사실 원체 이렇게 예전에 어, 어, 채점하기 쉬운 문제들만 풀어서 그런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면 일단 막 불안해요.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얘를 풀었는데 얘는 이제 저 조금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세 문제 다 사실 자신이 없는데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이 적분을 하면 이 적분값이 AP와 무관하다고 하는 건 이게 AP가 그 결과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일단 얘가 좋은 조건일까 싶어서 적어놨고요. 그럼 이제 요게 하는 게 저도 탄젠트 T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늘 뭐 그런 것처럼 DT가 1플러스 U제곱 D분의 Du니까 요렇게니까 이제 다행히 또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렇게 단순하게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시 U제곱을 탄젠트 T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요렇게 됐고 저걸 근데 탄젠트 T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T가 있어서 원래 문제에 T가 있었잖아요. 아 여기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세타나 이런 아, 다른 변수를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있고요. 네네. 잠깐만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보려다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여기서 그냥 일단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게, 어, 이게 지금 t에서 이제 0부터 2파인 가잖아요. 그 u는 어떻게 되나요? u,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요? 어, 네. 이렇게요? 근데 구간을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한 번에 안 될 거고, 탄젠트로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저기 탄젠트가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에서 네, 이제 값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탄젠트가 정의가 되는 구간에서만 음, 이제 치환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랑 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랑 그러면 이건 되나요? 얘가, 얘가 이렇게 되고, 얘도 뭐 이렇게 되니까, 둘 다 주기가 파이로 줄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도 주기가 파이가 되나요? 네, 네. 그렇게 어, 해서 두 배로 하면 그럼 이제 네,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두 배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를 0부터 2파이까지랑 2파이부터 0까지랑 쪼개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럼 일단은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강행 0파이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 여기서 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분모 분자를 B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B분의 AU를 V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요거 구해놓고 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뭐 그럼 여기서 V를 찾아야 되겠구나. 여기선 되나 그럼? T가 0부터 파이 얘는 U는 탄젠트 T. 여기서 쪼개야 되나요? 쪼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탄젠트. 어, 그러면 일단은 뭐 계산이 잘못됐네요. 쪼개면 뭐가 지워지려나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틀린 거는 알았어요.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스터디했던 소감 한마디씩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조금 더 열심히 풀자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네, 했고요. 저번 주에 공유됐던 문제들도 시간을 조금 내 가지고 다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하여튼 약간 좀 벅차다 문제가. 네, 뭐 모르는 문제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알긴 알았는데 근데 뭔가 좀 나 말고 제가 이렇게 막 수업 몇 개 빠뜨린 다음에 들어간 수업에서 뭔가 이렇게 시험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많이 빈틈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인테리어, 뭐 익스테리어, 바운더리, 막 오픈 클로즈 이런 것 좀 한번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게는 안 잡힌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